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3년 3회차 전기기능사 보건문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학생들이 복원을 잘 해오셔서 제가 힘들게 복원을 했는데 조금 문제 유형이 바뀐 것 같아요. 분석을 해보니까 계산 문제도 좀 많이 나왔고 우리가 수치 이런 거를 계산할 때 예전에 센치로 나왔다면 뭐 밀리미터로 이렇게 함정을 파서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숫자만 바뀌어도 동그라미 하나만 붙어도 여러분들은 새로운 문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기존 문제의 센치를 밀리미터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으니까 이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굳이 많이 보시고 이게 많이 도움돼서 여러분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자, 1번부터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자, 이 문제는 2옴, 4옴, 6옴 3개의 저항을 병렬 연결했을 때 이 10A라는 것은 전체 전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 회로에 전체 흐르는 전류를 자 10A 주어졌다면 2옴에 흐르는 전류는 몇 A인가? 우리가 이론상 배울 때는 자 보통 2개를 가지고 많이 풀었어요. 2개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자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3개로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렇게 3개가 주어지면 저항으로 계산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합성 저항도 사실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푸는 요령은 자, 이 저항의 역수를 뭐라고 하죠? 컨덕턴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값들을 컨덕턴스로 변환을 해서 자, 2옴에 흐르는 전류도 컨덕턴스로 변환을 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등가위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2옴, 4옴, 6옴 이렇게 3개가 병렬이고 여기 흐른 전류가 전체 전류 10A예요. 자, 그러면 요거 컨덕턴스로 환산하면 역수 취하면 돼요. 2분의 1 이렇게 고쳐주시고 자, 4옴은 얼마? 4분의 1 그리고 여기 6옴은 6분의 1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병렬일 때는 컨덕턴스 합을 하기 때문에 전체 합분의 2옴의 컨덕턴스를 분자에 올려줘서 비례분배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전류를 I1이라 한다면 I1은 전체 합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6분의 1분의 2분의 1 여기 흐르는 전류니까 요거 역수 취한 2분의 1 올려주고 전체 전류 10A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이건 계산기 눌러도 되고요. 자, 분자 분모에 여기에 최소 공배수가 12란 말이에요. 이렇게 곱해서 연산하면 자 이렇게 전개하니까 6 얘는 3 이 값은 2가 되겠죠. 5분의 약분하니까 6이 되네요. 6 곱하기 10 하고 11분의 60이죠. 그죠? 5보다 좀 크겠네요. 그래서 얼마? 5.45 4545 쭉 갈 거예요. 5.45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컨덕턴스로 변하는 거 자, 잊지 마시고, 뭐, 3개일 때, 4개일 때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아시겠죠? 2개일 때는 그냥 저항 자체로 풀어내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유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합성수지관 지지점거리로 이렇게 시험이 나왔다면, 여기서는 합성수지관과 박스예요. 합성수지관 배관을 하는데, 관과 박스에 접속을 할 때, 자, 지지점 거리를 물어봤어요. 이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사실 거의 안 나오는 유형이었는데, 자, 관이라는 건, 이 관은 합성수지관을 말하는 거고, 박스라는 건 뭐냐면, 전선을 접속을 하기 위해서, 자, 그 안에, 자, 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뭐, 스위치 박스 생각하셔도 돼요. 컨트롤 박스나, 또는 뭐, 팔각 박스나. 그래서 이런 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응? 자, 여기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다 관을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커넥터로 접속을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스위치 박스에 커넥터 넣어서 이렇게 관을 접속을 했다면 자, 여기를 지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떠 있으면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뭘로 지지한다? 이렇게 옴자 모양의 쇠들이 있어요. 여기다 피스를 박잖아요. 이 이격거리를 말하는 거죠. 자, 이 이격거리가 30cm 이하마다 지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단위가 밀리미터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몇 밀리미터? 300 밀리미터. 이렇게 공 하나 붙였을 때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주의하세요. 자, 300mm로 이렇게 답을 쓰면 되고, 자,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자, 상호 간의 지지를 할 때는, 그러니까 관과 관을 지지를 할 때는, 자, 몇 메타 이하마다? 1.5m 이하마다 지지를 하게 되죠. 이거 똑같이 세들로 지지를 하는데, 뭐 혹시 또 응용을 해서 센치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150cm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서는 관과 박스니까 자, 300mm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고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변압기 원리는 다음 어느 작용을 이용한 것인가 그랬습니다. 자, 이 변압기는요, 철심에 코일을 감아서 자, 2차의 전압이 유도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철심은 이런 환상 솔레노이드인데 뭐 네모나게 생긴 것도 환상이라고 표현해요. 이 철심에 코일을 감고 자, 1차 코일 감아서 여기다 전류를 흘려줘요. 그러면 2차 코일에서 전압이 유도가 돼요. 그죠? 자, 뭐 때문에? 1차에서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서 자속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자속이 2차 코일과 세교를 해요. 세교하면서 여기서 뭐가 형성된다? 기전력이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기전력이 형성이 되는 이러한 법칙을 무슨 법칙?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자유도 법칙으로 만들어진 기기는 변압기도 있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발전기도 전자유도 법칙을 응용한 기기 장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까요? 자, 4번은 자, 삼상 동기기에 제동 권선을 설치하는 목적 그랬는데 이 제동 권선은 삼상 동기기에 자, 기동 토크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걸어주는 권선을 바로 제동권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만 출제가 됐다면 이건 이제 둘 다 보기로 해서 출제가 됐어요. 자, 기동 토크와 난조 방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5번은 박강 전선관의 표준 규격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이 박강이라 하면 금속관 중에 얇을 박자예요. 아시겠죠? 얇을 박자. 그래서 두께가 얇은 금속관을 뭐라 한다? 바로 박강전선관이라고 하죠. 두께가 얇기 때문에 얘는 규격이 후광보다는 훨씬 작아요. 그리고 외경까지 측정을 해도 오차가 없기 때문에 외경에 뭘로 나타낸다? 홀수로 나타내요. 아시겠죠? 그래서 종류가 자, 15, 19, 25, 31, 39, 그 다음에 51, 75 이렇게 있는데 자, 제일 두꺼운 게 제일 굵은 게 바로 75mm고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37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제가 나왔다면 얘가 홀수로 표기하니까 짝수를 하나 집어넣어서 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 홀수로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자, 37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볼까요? 자, 6번은 자체 인덕턴스가 L1, L2, 상호 인덕턴스가 라지 M인 두 코일의 결합 개수가 1일 때 어떤 관계가 성립하겠는가 그랬는데 자, 이 문제는 상호 인덕턴스 M과 자기 인덕턴스 L1, L2와의 관계예요. 자, 자기 인덕턴스는 자신과 스스로 결합하는 인덕턴스고 얘는 다른 코일과 세교하는 인덕턴스로서 M의 값이 결합 개수 K의 루트 L1, L2로 계산이 되는데 이 K가 바로 뭐냐면 자속의 결합 개수죠. 그러니까 자속의 결합 개수로서 결합이 아예 없다면 0, 그 다음에 완전 결합이면 1로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K가 1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럼 성립하는 식은 자, M은 얼마? 루트 L1, L2가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 예상되는 게 바로 3번이 되겠네요. 그죠? 3번. 근데 이거 제곱해서도 물어봐요.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 양변 제곱하면
이 루트가 없어지죠. 그래서 좌변은 m제곱이 되고 우변은 L1, L2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자, 7번 문제는 동기발전기의 무브와 포화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동기발전기의 무브와 포화 곡선은, 자, 계좌전류와 단자전의 관계를, 자, 그래프로, 곡선으로 그려준 걸 바로 무브와 포화 곡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당되는 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자, 요거 잘 나오죠? 8번은 점유 면적이 좁고 운전 보수의 안전함으로 공장, 빌딩, 전기실이 많이 사용되며 큐비클형이라고 불리는 배전반은 그랬는데, 자, 이 큐비클형이라 하면 이 함을, 금속함을 이렇게 지극면체 모양으로 짰다 그래서 큐비클이라고 표현해요. 알겠죠? 요 안에다가 변압기, 뭐 차단기, 서지 흡수기, 뭐 이런 거를 다 조합해서 집어넣은 거, 정유기까지. 자, 이걸 뭐라 한다? 큐비클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이걸 뭐라 해요? 폐쇄식 배전반이라고 하죠. 자, 우리 학생들이 일강실에 우측에 금속 함으로 되어 있는 그게 바로 뭐예요? 큐비클형 배전반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볼까요? 자, 9번 문제 보시면 동기전동기 자기기동법에서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그랬는데, 자, 단락은 딱 하나예요. 단락은 다른 데도 나오는데, 개방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자, 개방을 하게 되면요, 그 개방된 쪽에 1차 측 전압이 다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를 오픈하면 끊어져서 안 걸릴 것 같잖아요. 근데 전선 끊어지고 우리가 만지면 감전돼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방된 그 부분에 전전압이 모두 걸려요. 전전에 모두 걸리니까 감전될 우려가 많겠죠. 그죠? 즉, 고전압에 의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한다? 바로 단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T도 이런 문제로 나오죠. CT도 개방하면 안 되고 항상 2차 측을 단락시켜서 제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이에요. 자, 정답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까요? 자, 10번 문제는 OW 전선의 명칭은 그랬는데, 이 OW는, 자, 우리말로 영어로 보면 아웃도어, 이게 바깥쪽에, 그러니까 이 실외에 시설하는 와이어다. 그래서 OW라는 명칭을 붙여주죠. 그래서 여기는 3번이 정답이고, 자, 나머지도 한번 약호로 알아볼까요? 자,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그런데 인입용은 인입구에 사용되는 전선이. 인입구라 하면, 자, 이 변압기에서 우리 수용가로 들어오는 그 입구를 바로 인입구라고 하죠. 그래서 전선이 뭐예요? DV 전선. 그 다음에, 자, 배선용 단신 비닐 절연 전선은 약호가 뭐예요? N, R, I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450에 750V 일반용 단신 비닐 절연 전선. 요건 약호가 뭐죠? N, R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언급되는 유형이에요. 알겠죠? 자, 4번도 기억해 두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합성저항은 몇 옴인가 그랬는데, 자, 이 11번 문제 보시면 여기 4옴과 6옴이 병렬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회로가 좀 복잡해지면 병렬인지 직렬인지 잘 구분 못할 때가 있는데, 전류가 분배되면 병렬, 전류가 똑같이 흐르면 직렬,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 점에서 분배되잖아요. 그러니까 병렬이죠. 그런데 다시 만났어. 그러면 이 전류가 얘랑 똑같잖아요. 여기서는 직렬. 다시 분배되니까 병렬. 그러니까 두 개 병렬, 두 개 병렬, 전체 직렬,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4하고 6하고 병렬이니까 합분의 곱이죠? 4 플러스 6분의 4 곱하기 6. 그 다음에 얘. 자, 똑같은 저항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 플러스 10분의 10 곱하기 10. 이거 전체 직렬이니까 이렇게 플러스 해주면 되고, 2.45 더하면 7.45옴이 합성저항이 되겠네요. 자, 답은 2번이죠. 자, 12번 볼까요? 자,
자, 12번은 전선을 기구 단자에 접속할 때 진동 등의 영향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은 그랬는데, 자, 전선을 기구 단자에 접속한다는 건 뭐냐면 전선을 기계에다가 바로 접속하는 거예요. 특히 전동기나 발전기 등은 전선을 바로 기계에다 접속을 해요. 근데 회전체다 보니까 막 진동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와셔에 스프링이 달려있는 스프링 와셔와 또 자, 이중 너트를 쓰죠. 너트가 2개가 돼 있는 이중 너트를 사용을 해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 볼게요. 자, 13번은 변압기 위에 열화 방지와 관계가 먼 것은 그랬는데, 자, 변압기 U가 열화가 되면 여기서 유증기가 발생을 하죠. 그렇다 보면 절연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설치하냐면 브리더를 설치하고, 자, 질소를 봉입을 해서 산소와 못 닿게 만들어요. 기름 안에다가 질소로 봉입을 해요. 그 다음에 컨서베이트가 뭐예요? 자, 기름이 열화가 되면 이 유증기를 검출을 해서 계전기에 신호를 보내주는 게 바로 컨서베이트였죠. 그래서 관계없는 건 바로 뭐다? 바로 부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4번 볼까요? 자, 14번은 C페리오색 콘덴서의 에너지를 W줄로 발생시키려면, 자, 전압은 몇 볼트인가, 뭐 전압 이렇게 단위 써줘야 되겠죠. 그렇게 중요한 값은 아니지만, 자, 단위 볼트 표기해 주시고, 자, 이때 C페리오색 축적되는 에너지가 3가지씩 있습니다. 이게 전개 에너지에서 전체 에너지인데, 자, 줄로 나오는 에너지 3가지씩 뭐뭐 있어요? 2분의 1 QV, 2분의 1 CV 제곱, EC분의 Q의 제곱. 자, 이 3가지식 중에 사실 요식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얘는 꼭 암기를 해두세요.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크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서 V를 물어봤어요. V. 그럼 2분의 1 C를, 여기 있는 2분의 1 C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자, E는 W에 곱해져 가고, 그 다음에, 자, C는 나눠져 가고, 자, 여기 우측항은 V제곱 남잖아요. 자,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를 취하면 되겠죠? 그럼 V는 얼마? V는 루트 C분의 2W가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게 몇 번이 정답이에요? 바로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되지만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C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V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응용을 해서 이항시킨 다음에 정리할 줄은 아셔야 돼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 볼게요. 자, 15번은 홈수가 36인 표준 농형 3상 유도전동기의 극수가 4극이라면 매극 매상당 홈수는 그랬는데, 자, 이 문제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식도 없어요, 사실. 그냥 상식으로 푸시면 돼요. 여기서 매라는 건 일을 뜻해요. 우리 매일, 매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한 극당. 그 다음에 여기 한 상당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홈수가 36개라면 이거를 매극이라면 극수로 나눠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매상이라면 상수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극수가 몇 극? 4극. 그 다음에 상수가 3이니까 이렇게 나눠줘서 계산하면 12분의 36이니까 3이 나오겠죠. 그죠? 그냥 말로 풀어내면 돼요. 이런 문제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16번은 반도체 내에서 전공은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그랬는데, 여기서 반도체의 전공이라 하면 뭐냐면, 자, 이 전자가 이동을 할 때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여기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정류작용을 하는 게 바로 반도체 역할인데, 전공이라 하면 전자가 빠져나간 빈 자리, 빌 공짜예요. 전자가 빠져나간 빈 자리. 요걸 뭐라 한다? 전공이라고 해요. 이 전자는 자유전자가 아니라 결합전자. 아시겠죠? 결합전자의 자, 이탈에 의한 빈 자리. 그래서 다른 전자가 다시 이 자리로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계속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에요?
결합전자 이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자, 17번은 삼상에서, 자, 교류의 삼상 부분에서, 자, 자주 나오는 문제가 바로 삼상에 부하를 가했을 때, 자, 전류 구하는 문제예요. 자, 문제 보시면, 전원과 부하가 다 같이 Y결선된 삼상 평형 회로가 있고, 상전압이 200V, 부하 임피던스가 8+j6ohm이라면, 상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로 풀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얘를 그리면 돼. 알겠죠? 자, 여기서 Y부하라 했으니까 한 상만 잘 따져보세요. 자, 부하 측이 Y부하면 보통 우리가 회로를 그릴 때는 부하를 항상 우측에 그려요. 전원은 왼쪽에 그리고 부하는 오른쪽에 그리고. 그래서 Y결선이니까 잘 그릴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가 알아보게 이렇게 Y자 모양만 그려요. 그리고 이게 중성선이에요. 부하의 중성선이고 접지를 하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중성선을 접지를 하잖아요. 여기다 이제 부하를 거는 거예요. 여기다가 부하를 걸고 전원을 이제 전원에서 공급해주면 전원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전압이 상전압이라고 이제 상전압이란 건 뭐냐면 요게 A단자, B단자, C단자라는 다음에 이게 중성선일 때 한 선과 중성선에 걸리는 전압, 이걸 무슨 전압? 상전압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문제를 보면 상전압 잘 안 주어지거든요. 우리가 문제 풀 때. 근데 얘는 특이하게 상전압이 주어졌고 보통 어떤 문제는 그냥 전압할 때가 있어요. 이거 뭘 뜻하는 걸까? 그냥 전압이라고 주어졌어. 얘는 성간전압을 뜻해요. 문제에서 이런 상전압이라는 언급이 없고 그냥 전압 이렇게 주어지면 이 전압은 성간에 걸린 성간전압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 문제는 쉽게 풀려고 일부러 상전압을 주어진 거예요. 주의하세요. 계산 문제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전압이 몇 볼트? 200V. 그리고 여기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가 얼마? 8+J의 6ohm.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럼 상전류,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이 선에 흐르는 전류가 그대로 흘러 들어오죠. 그죠?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아요. Y결선은. 그러면 뭘로 구한다? 여기 임피던스로 구해주면 돼.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가 얼마죠? 이거 많이 본 상수인데 공부해보신 분들은 6, 8, 10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임피던스 절대값은 얘는 벡터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더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처음 하시면 14라고 해요. 14 아니에요. 바로 루트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에서 몇 옴? 10옴이에요. 교류에서는 이렇게 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항상 루트 제곱의 합으로 이렇게 해서 임피던스 10옴이 계산이 되면 이 전류 얼마? 선전류, 상전류 같고요. 상의 임피던스 분의 자 저기서 주어진 상전압. 요 임피던스가 10옴이죠. 자 상전압은 200V죠. 그래서 20A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 나오면 포기하시는 분 좀 계실 거예요. 어렵거든요, 이론상. 이 벡터의 절대값도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상전압이 뭔지 성간전압이 뭔지도 잘 구분이 안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잠시 후에 조금 특강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0A니까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8번 볼게요. 자, 18번은 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 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케이블을 구부릴 때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굴곡부의 안쪽 반지름은 케이블 외경의 몇 배 이상으로 돼야 되겠는가 그랬는데 이 문제는 케이블을 구부리는데 직매용은 뭐냐면 별도의 관이나 이런 걸 넣지 않고 직접 매설한다. 그래서 직접 매설식을 직매용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얘들을 구부리는데 항상 직선으로 가지만 않잖아요. 구부릴 때 보면 너무 확 구부리면 어떻게 되죠? 관도 그렇고 케이블도 그렇고 안에 있는 심선이 손상돼요. 피복도 손상돼요. 그래서 뭘 유지를 하냐면 안쪽에 굴곡부의 반지름 이거를 곡률 반경이라고 표현해요. 곡률 반경. 그래서 구부리게 되면 이렇게 직각을 이루게 되는데 자 중심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 반경을 곡률 반경이라고 표현하고 일반적으로 일반 케이블이면 이 케이블 외경에 몇 배 이상? 6배 이상
되도록 구부려야 돼. 그러니까 너무 확 구부리지 말란 뜻이에요. 알겠죠? 6배 이상으로. 얘가 이 외경의 6배 이상. 알겠죠? 그런데 심선이 만약 하나야. 만약에 단심이라고 주어졌어요. 얘는 심이 하나니까 그만큼 더 끊어질 우려가 심하겠죠. 그래서 얘는 더 넓게. 응? 몇 배? 8배. 알겠죠? 근데 단심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몇 배? 6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두 가지로 나와요. 단심인 경우, 단심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으면 이건 단심이 아닌 경우로 판단해서 6배로 답을 쓰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6배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볼까요? 자, 19번은 공기 중에서 1웨버의 자극으로부터 나오는 자기력선의 총수는 몇 개인가 그랬는데 1웨버 얘는 자극이고요. 그러니까 자석의 끝에 3개예요. 자석 N극, S극 있죠? 그 끝에 3개를 자극이라고 하고 자기력선의 총수를 물어봤어요. 이 자기력선의 총수는 이 자극의 색이 M을 자극은 마그네틱 약자를 따서 M을 쓰고 뭘로 나눠주냐면 투자율로 나눠줘요. 투자율. 자속의 투가 비율인데 얘가 공기 중에서는 뮤제로예요. 이 값이 얼마냐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1웨버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걸 환산하면 7.958 반올림하면 96 곱하기 10의 5승계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형성이 돼요. 1웨버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고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공기의 투자율도 시험에 나와요. 알겠죠? 운 좋게 뭐 이거 보고 난 문제에서 나는 70% 나왔다 그러면 운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확률상 50% 정도 이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이 다른 것도 좀 겸사겸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 공기의 투자율이라고 하고 공기의 투자율도 시험에 나와요. 그 값이 얼마?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기억해 두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볼게요. 자, 20번은 노크아웃 지름이 관의 지름보다 클 때 관을 박스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구는 그랬는데 노크아웃 지름이라는 건 뭐냐면요. 앞에서 합성수지관 박스하고 접속을 할 때 자, 이격거리 한번 배웠었잖아요. 그죠? 이게 박스예요. 뭐 컨트롤 박스, 팔각 박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뚫려 있고 옆면에도 뚫려 있고 뭐 2개 뚫려 있기도 하고 여기 뚫려 있기도 해요. 이렇게 뚫려 있어서 여기다 관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얘가 관 안찌림이 너무 커버리면 얘가 헐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 서로 접속이 되도록 맞춰주는 거예요. 얘가 안찌림이 너무 커버리면 얘가 헐거우니까 여기서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 리듀서라고 해요. 알겠죠? 와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끼워 넣어서 커넥터로 접속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동기 속도가 1200rpm, 회전수가 1176rpm이라면 유도전동기의 슬립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자, 슬립 S를 구하는 식이 어떻게 돼요? 동기 속도 NS분의 NS-N이죠. 자, NS가 1200 그리고 1200 마이너스 1176. 자, 퍼센트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100 곱해서 퍼센트 구해 주시면 돼요. 자, 1200분의 24 나오니까 몇 프로 나와요? 2% 나오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직권전동기 회전수를 3분의 1로 감소시키면 이때 토크는 얼마가 되겠는가 그랬어요. 자, 직권전동기의 토크하고 회전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죠? 자, 토크는 전류, 제곱에 비례하는데 이 전류가 회전수의 반비례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토크는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값으로 나오죠. 이때 회전수가 3분의 1로 감소하면 3분의 1 제곱 이렇게 시키면 돼요. 분모에. 그럼 토크는 3분의
1의 제곱분의 1로 되겠고, 자, 9분의 1이니까 분모가 그대로 올라와서 몇 배가 되더라? 9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3번 볼까요? 자, 23번은 철근 콘크리트주의 길이가 12m고 이때 땅에 묻히는 표준 길이는 몇 m인가 그랬는데, 자, 이 땅에 묻히는 표준 깊이, 이걸 건주 깊이라고 해요. 세울 건자에서 건조 깊이는 일반적으로 뭐 딱히 너무 무겁거나 집안이 너무 약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6분의 1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집안이 약하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30cm 더 추가해서 0.3m 더 더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자, 설계 하중도 낮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의 얼마? 6분의 1 해서 몇 메타? 2m가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네요. 자, 24번 볼까요? 자, 24번은 산상 기전력을 두 개의 전력계 W1, W2로 측정해서 W1의 지시값이 P1이고 W2의 지시값이 P2라면 산상 유전력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랬는데, 자, 이 문제는 삼상 기전력을 전력계를 이용해서 전력을 측정을 하는데, 바로 삼상이라면 일단 자, 분전반의 전선이 이렇게 세 가닥 나가잖아요. 그죠? 보통 분전반 보면 여기에 메인 차단기 있고 이렇게 굵은 동판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흑적청 옆에 백색까지 있었죠. 그죠? 지금은 갈흑회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굵은 동판이 있다면 여기 중성선이 또 하나 있어요. 중성선이 있어서 보통 부하가 작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RST에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측정하면 이게 한 상의 전력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전력계, 그러니까 전압선만 가지고 전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에 맞물리는 게 아니라 선간에 맞물려요. 선간에. 그래서 전력계 하나를 A와 B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 그림상에서 보면 여기다 맞물리는 거예요. 선간에. 근데 이 부하의 전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또 하나는 C하고 B 사이에 이렇게 하나 또 맞물려요. 그럼 얘들이 측정한 것은 전체 전력, 전체 부하의 전력이 아니라 선간에 맞물린 값이기 때문에 이때 얘가 P1이고 얘가 P2라면 이때 삼상 전력은 두 개 합으로 측정한 값이 삼상 전력이다 이런 뜻인데, 이걸 왜 하냐면 사실 이렇게 연결하지는 않지만 두 개만 가지고도 삼상 전력을 측정할 수 있다. 즉 전력계 하나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식으로만 나온 식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 합으로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고요.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되겠죠. 이걸 이전력계법이라고 해요. 전력계 두 개만 가지고도 삼상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 자, 25번 볼까요? 25번은 최소 동작값 이상의 구동 전기량이 전해지면 고장 전류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으로 동작하는 계전기는 그랬는데, 자, 이 고장 전류에 따라 이 동작하는 계전기가 반환시가 있고요, 정환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반환시, 정환시가 있어요. 반환시는 고장 전류가 크면 반대로 시야는 짧아지는 계전기. 그 다음에 정환시는 일정 시간 후에 동작하는 계전기. 그 다음에 바로 동작하는, 고장 전류가 너무 커버리면 바로 동작하는 걸 순환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것만 잘 찾으면 돼. 일정 시간. 알겠죠? 그래서 요걸 따서 뭐라 한다? 정환시 계전기라고 해. 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자, 26번은 다음 중 단선의 브리타니아 직선 접속에 사용되는 것은 그랬는데요. 이 브리타니아는 자, 굵은 전선, 자, 10스퀘어 이상을 넘어가는 굵은 전선을 접속할 때 바로 브리타니아 접속을 하게 되는데, 자, 전선이 굵다 보면 그냥 얘들만 비틀었을 때 접촉면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접속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다 보면 저항이 커지겠죠. 그래서 전선 피복을 벗기면 이렇게 서로 교차를 시켜요. 교차를 시켜서 이 부분이 서로 맞닿지를 않으니까 요 사이에다가 얇은 선을 집어넣어. 이걸 뭐라 하냐면 조인트 선이라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무슨 선? 조인트 선. 첨선이라고도 하죠. 그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7번. 자, 27번은 진공 중에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의 두 점전화가 2m 간격을 두고 놓여 있다.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바로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고, 자, 이 쿨롱의 법칙도 계산으로 종종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9 곱하기 10의 구승의 거리 R의 제곱분의 두 전화의 곱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쿨롱의 법칙입니다. 자, 그대로 대입시켜 볼게요. 9 곱하기 10의 구승의 R이 몇 메타? 2m죠? 2의 제곱분에, 자, 전하량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자, Q2.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자, 이건 계산기 눌러도 되고요. 대충 손으로 계산해보자면, 이렇게 10의 지수끼리 합하면 10의 마이너스 1승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하면 4하고 8하고 약분하면 2가 되겠죠. 6에다가 9 곱하면 54네요. 그죠? 자, 54, 이하고 환산하면 얼마 나온다? 5.4 뉴턴이 되겠죠. 이렇게 1, 2, 3, 4가 보기가 다 다르면 계산기 눌러도 돼. 그런데 상수만 계산해요. 얘들은 상수에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얘하고 곱해서 이걸로 나눠주면 이렇게 54 단위로 나올 거 아니에요. 상수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굳이 계산기 안 해도 되겠죠. 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8번. 자, 수변전 설비의 고압 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서 전압계를 시설하는데, 자, 고압 회로와 전압계 사이에 시설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기용 변압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압을 110V로 변환을 시켜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기기장치에다가. 이걸 계기용 변압기, 약호로는 뭐라고 쓴다? PT라고 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까요? 29번. 자, 29번은 황산구리 전해에게 2개의 구리판을 넣고 전원을 연결했어요. 이때 음극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2개의 구리판을 넣으면 이 구리판 한쪽에서는 전자가 높고 한쪽에서 전자가 달라붙어요. 이렇게 해서 전기 분해를 하거나 또는 도금을 하는 게 바로 이 원리거든요. 그러면 자, 양극재에서는 전자가 녹으니까 얇아져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수소가 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얇아지고, 그 다음에 음극재에서는 전자가 달라붙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두꺼워진다. 이렇게 답을 쓰면 돼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다? 음극이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쉬운 문제죠. 양전하와 음전하를 가진 물체를 서로 접속하면 여기에 전하가 이동하게 되는데, 이들 전기는 전기를 띠게 되고요. 이와 같은 현상을 뭐라 한다? 자, 이렇게 양전하와 음전하가 이동하여 극성을 띠는 현상을 바로 대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